보자. 통계를 오늘 하루만에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일단은 통계 쪽 파트에서 보고 싶은 거는 크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표값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삼포도라는 거거든. 삼포도라는 거거든. 여기 딱 두 가지. 1번, 2번. 통계라는 개념에서 배우고 싶은 건 요거야. 근데 여기서 도대체 이 통계라는 단어는 뭘 하고 싶은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좀 해보자. 통계라는 단어는 뭘 하고 싶은 걸까?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라는 것들이 존재하거든. 자료. 그럼 자료가 예를 들어서 1, 1, 1, 2, 2, 3, 3, 3, 4,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들이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총 몇 개야? 총 10개다, 그지? 이 10개의 자료들을 내가 이 자료들을 표현하고 싶은 걸 쉽게 말해서 얘를 표현하고 싶어. 그리고 이 자료를 표현할 때 얘는 1이 3개고요, 그 다음에 2가 2개고요, 3이 3개고요, 4가 4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귀찮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표현을 뭘 선택을 한 거냐면 대표값이라는 걸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료들을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나온 개념이 대표값이라는 개념이고, 근데 똑같은 자료의 대표값, 그러니까 이 자료의 대표값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2.5였어요.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숫자를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꾸면 2.5가 딱 될 거야. 대표값이. 그래서 2.5라는 대표값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자료 중에서 0이랑 0이랑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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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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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랑 5랑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자료도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얘의 대표값을 또 구해봤다면, 여기는 얘의 대표값도 여전히 2.5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는 이 자료랑 이 자료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다른 자료들의 값들이 퍼져 있는지, 어떤 값들이, 그러니까 대표값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한 척도도 하나 생각해 볼래요 라고 해서 나온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산포도예요.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내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싶고, 그 방법을 이제 그 의미를 대표값이라고 정의를 한 거고, 그 대표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얘들이 이렇게 퍼져 있나요? 얘가 많이 퍼져 있니? 얘가 많이 퍼져 있니? 얘가 더 많이 퍼져 있지. 얘가 더 산포도가 높았으면 좋겠어. 산포도가 더 높은 자료야.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대표값이랑 산포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잖아.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이 뭐냐면, 여기는 이 대표값이라는 거는 여기는 얘를 대표할 만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의 가장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의 대표값은 4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정쩡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4보다는 3이 날 것 같고 3보다는 뭐 3이나 2나 비슷할 것 같고, 여기는 얘 중간쯤에 있는 2.5 정도의 값을 내가 대표값이라고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값을 설정하는 그 대표값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냥 중심 경향을 가지고 있나요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대표값은 우리가 배우게 되는 대표값은 총 몇 가지가 있으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어? 최빈값도 있었지. 두 번째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었어. 자, 또 뭐 있었지? 그냥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어. 중앙에 있는 값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산포도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퍼져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는 얘는 딱 몇 개밖에 없냐면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분산이다. 그다음 두 번째가 표준 편차. 산포도는 뭘 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냐면, 얘는 이제 계산상
평균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평균이다. 평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이게 평균을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나요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도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간값이랑 최빈값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야.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잠깐 배웠다가 빠지는 그런 개념이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거야. 알죠? 그래서 일단 평균의 정의가 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평균의 정의는 지금 아직 중학교 수준에서의 평균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별량의 개수로 별량의 총합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거든. 근데 얘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어떤 표를 다루고 도수 분포표라는 걸 다루게 돼요. 도수 분포표? 들어봤지? 도수 분포가 뭐야? 어떤 별량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 있는 개 개수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오케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도수라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별량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지금 아까 했던 상황은 뭐냐면 1이 몇 개 있고 2가 몇 개 있고 3이 몇 개 있고 4가 몇 개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수라고 하는 건 1이 몇 개 있습니다. 2가 몇 개 있습니다. 3이 몇 개 있습니다. 4가 몇 개 있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된 게 도수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 도수의 총합이 몇 개야? 지금 현재 10개지. 맞죠? 여기는 얘 총합, 그러니까 합계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 이 표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감이 오지. 얘가 말하고 있는 건 1이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어. 2가 몇 개 있었어? 3개. 그다음 3이 몇 개 있었어? 3개. 4가 몇 개 있었나요? 4개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정의대로 한번 가보자. 정의대로. 그럼 얘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이게 별량들이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 별량들이 10개거든. 그럼 이 10개를 다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이렇게 다 더해주세요. 그걸 나는 몇으로 나눌 겁니다? 10으로 나눌 겁니다. 여기는 얘가 평균의 정의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우리가 이제 성적의 평균을 낼 때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잖아. 사실, 그지? 근데 뭐 수학 점수가 있었고, 영어 점수가 있었고, 이거는 과학 봤나요? 여기 세 개를 봤어. 수학이 뭐 95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영어가 96점이었습니다. 과학이 94점이었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요걸 가지고 평균 내주세요라고 한다면 뭘 할 거야? 얘는 지금 이게 하나 있는 거고 이게 하나 있는 거고 이게 하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더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요? 요걸로 나눠줍니다. 이게 몇 개? 이제 별량의 개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별량의 뭐가 됩니다? 총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는 자료의 그 하나하나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 별량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 오케이? 자료의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입니다. 여기 도수 분포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제대로 구할 수 있나요?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좀 이렇게 쓰려고 여기 별량은 더 이상 이제 별량이라고 쓰지 않고 x라고 이렇게 쓰게 돼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과 2와 3과 4가 있었는데 1은 2개가 있었고 2가 3개 있었고 3이 3개 있었고 4가 2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야 좀 표현이 편하죠. 그럼 봐봐. 평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시 봐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도수 이렇게 돼. 도수. 여기 1이랑 2랑 3이랑 이렇게 있었고 여기 5개가 있었고 여기 10개가 있었고 여기 5개가 있었어. 이렇게 좀 주어져 있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평균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를 고등학교 올라가면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그 x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별량에 대해서 이 별량에 대한 평균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EX라고 많이 쓰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이 별량에 대한 평균이군요. 이 별량에 대한 평균이군요. 이런 얘기. 그래서 E라고 하는 거는 expectation, 기대감.
기대값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면 기대할 수 있는 값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 5개, 2가 몇 개, 뭐 10개, 그 다음에 3이 5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 중에서 내가 뭔가 하나 딱 꺼냈어. 뭔가 하나 꺼냈어. 그랬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평균이랑 그 이미지가 똑같지 않니? 동의해요? 그래서 그 평균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기대할 수 있는 값이다, 기대값이다 라고도 말을 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얘를 정의할 때는 1이 몇 개 있었어요? 5개 있었어요. 2가 몇 개 있었어요? 10개 있었어요. 그죠? 3이 몇 개 있었나요? 5개 있었어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몇으로? 얘 하다 20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얘의 평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여기 얘는 뭐가 될까요? 잠깐만 2가 나와.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짰어.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얘를 기준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대칭일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거 기억해놔도 괜찮아.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럼 EX라고 하는 평균은 뭐가 될까요? EX라는 건 뭘까? X가 별량이었잖아. 거의 2배를 했다는 뜻이야. 없다. EX라고 하는 거는 얘 2배를 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 평균을 구해주셔야 할 때 여기는 얘에다 그냥 EX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EX라고 하는 얘가 지금 하나의 별량이다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자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다면 얘는 X가 1, 2, 3이었으니까 EX는 뭐겠어? 2랑 4랑 6이겠죠? 맞아? 그러니까 2랑 4랑 6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20분의 뭐라고 하면 되겠어? 2가 몇 개 있고요? 5개 있고요. 4가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6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 얘는 4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조금만 더 가볼게. 궁금한 게 이런 거였대. x의 제곱의 평균이 궁금해. 어떻게 하면 될까? x의 제곱 하나 만들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아. 여기 1, 여기 4. 그냥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전체 20분에 어떻게 주면 돼요? 1이 몇 개 있고요? 5개 있고요. 4가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9가 몇 개 있나요? 5개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보는 게가 별량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됐어?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x-2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였어. 별거 없어. 뭐 해주면 돼요? x-2를 해주면 돼.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얘는 뭐가 되겠어? 0 되고. 얘는 뭐가 될까?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20분의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고 5개 있고 0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그 다음에 1은 5개 뭐 계산해주면 0이 나오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 x-2의 제곱 그 평균 보여주세요. 그럼 쟤를 제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20분의 똑같이 가자. 마이너스 1에 제곱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고 0의 제곱이 몇 개 있고요? 10개 있고 그럼 1의 제곱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맞아? 이걸 계산해주면 뭐가 될까? 2분의 1로 계산하는 이렇게 잡을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별량 하나에 대한 어떤 별량 하나에 대한 어떤 평균을 계산해주세요. 평균을 계산해주세요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한 거를 이거 다 더한 거를 싹 나눠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게 도수분포표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도수분포표가 아니었다면 그냥 하나씩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얘네들 다 더한 다음에 이거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3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게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도수분포표 상황에서 여기 얘가 한 개 있어요. 이런 뜻이랑 완전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도수분포표에서 정확히 평균을 구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여기는 얘가 이제 나중에 뭘로 들어가냐면 확률 분포표로 바뀌어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도수분포표라고 지금 부르잖아. 저기 이제를 어떤 조치를 하나 취해. 그래서 저기 이제를 확률 분포표로 바꾸거든. 그다음 그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평균 구하고 뭐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할 거야. 근데 그 개념이 완전 똑같아요. 그래 일단 소개만 간단히 해볼게.
소리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이라는 단어를 배웠잖아. 그죠? 기억 안 나요? 전체 몇 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20개 중에 5개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x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1이랑 2랑 3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는 얘가 확률로 바뀌어요. 확률. 얘는 20분의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고 얘는 20분의 뭐가 돼요? 10이 되고 20분의 뭐가 된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평균을 구해주세요 정의가 뭐가 되냐면 얘 곱하기 얘 그러니까 1 곱하기 20분의 5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20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20분의 5 이렇게 되고요. 봐봐 그냥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걸 다 더한 게 평균입니다 라는 정의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여기는 얘 정의랑 여기 정의가 다르니? 똑같아. 요렇게 나눈 게 얘. 맞아요? 요렇게 나눈 게 얘입니다. 요렇게 나눈 게 뭐예요? 그냥 얘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수정폭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눠주는 요 작업을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다 나눠버리고 걔가 20이잖아. 그치? 20으로 다 나눠버리고 이 걔를 다시 1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도수정폭표에서 뭘로 바뀐 거냐면 확률로 바뀐 거야. 확률 분포표. 그럼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1로 나눴다라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방식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이 과정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평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때 평균의 정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별량 그때 이제 변수 확률 변수라고 써서 변수 곱하기 확률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더한 얘의 총합입니다. 이렇게 바뀌어. 그럼 봐봐 여기는 이 개념이랑 여기는 이 개념의 차이가 있어 없어?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냥 요런 작업을 한번 했냐 안 했냐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만 있는 거지 정확하게 완전 똑같은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의 정의는 선생님한테 익숙한 평균의 정의는 사실 얘야. 근데 지금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그죠? 평균의 정의를 저렇게 정의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됐죠? 어쨌든 저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건 확실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게 어렵지 않죠?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되게 쉬워져. 그래서 그럼 이제 봐봐. 얘가 이렇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x라고 하는 게 x1, x2, x3 쭉쭉쭉 그래서 xn n 개의 별량들이 있어요. 거기는 걔의 도수를 받고 n1, n2, n3 그래서 n4 뭐 이렇게 있어. 저기 총합이 얘는 이거 다 더한 거겠지? 그죠? 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n4 이렇게 다 더한 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서 평균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럼 x1 곱하기 n1 하고 x2 곱하기 n2 하고 x3 곱하기 n3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가지고 xn 곱하기 n4까지 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어떻게 할래? n1 더하기 n2 더하기 쭉쭉 해서 n 왜 4야? n 되겠다. 4라고 써놨어. 그죠? n 이렇게 n이라고 쓰니까 여기 n이라는 그 기호가 겹치네. 그죠? 어쨌든 의미는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끝에를 k로 끝난다고 할까? 얘를 바꿀까? 얘를 뭐로 바꿀까? k 얘를 아니야 k 뭐로 바꾸지? m도 아니야. 왜냐면 평균을 나중에 m이라고 쓰거든. a라고 하자. 이렇게 내 맘이니까 그렇지. 뭐라고 쓰는 상관없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얘네들이 다 이렇게 a로 바꾼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왜 이렇게 지금 귀찮은 짓을 하고 있냐면 얘가 귀찮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귀찮은 걸 좀 편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 사실.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도구.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이걸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지. 얘네들 다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지. 그죠? 다 더할 운명이란 말이야. 이 여기서 평균 구하는 과정은 이런 더하는 과정들이란 말이야. 그럼 매번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개념을 쓸 때 매번 이렇게 쓰기가 너무나 어때요? 귀찮아요. 왜? 몇 개인지 모르잖아. 너무 많단 말이야. 그죠? 그럼 다 쓰기 너무 힘드니까 세는 도구를 좀 하나 알려주려고 해.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A1, A2 더하기 A3 이런 식으로 쭉쭉 돼 있어서 AN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일일이 다 쓰지 말고 그냥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있을 K번째 I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K번째 I는 당연히 AK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네. AK라고 씁니다. 얘의 의미는 AK들을 다 더해주세요. AK들을 다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랑 뭐가 정하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더해줄까요?만 쓰면 되는 거야. 1부터 n까지만 더해주세요. 근데 뭐가 바뀌어? A가 바뀌는 게 아니라 K가 바뀌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K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 써줘. 그럼 여기는 얘가 그냥 이 의미야. 저 맨 위에 N 앞에는 K는 안 써요. 두 번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이제 1부터 1, 2, 3, 4 쭉쭉쭉 해서 n까지 이게 다 더할 운명인 거잖아 지금 현재. 그렇지? 근데 여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봐. k 더하기 m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라고 한다면 뭐가 바뀌고 있어? k가 바뀌고 있어. 그렇지? 그럼 얘가 k에 대한 시그마인지 m에 대한 시그마인지 표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거든. 그래서 한번 표기를 해줬어. 이렇게 해줬어. 근데 그 k 값이 여기 당연히 이렇게 k는 n까지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한 번 더 쓰는 게 귀찮았나 봐. 그래서 여기 그냥 빼버렸어. 어차피 k에 대한 시그마구나 그냥 k 값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돼 있는 애구나라고 그냥 해석하려고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의 의미는 뭐겠어요? 1 더하기 m 더하기 2 더하기 m 더하기 3 더하기 m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n 더하기 m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 기호가 사실 지금 하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미리 좀 알아뒀으면 해. 왜냐면 나중에 수열 가서 처음에 배우게 되면 되게 어려워하거든. 많이 어려워하거든.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어렵니 안 어렵니? 안 어려워요.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지 않아요? 아닌가 본데. 다시. 그래서 시그마라는 도구를 좀 설명을 해주려고요. 시그마라는 여기는 이제 변수, 어떤 변수에 대한 시그마인지, 그러니까 시그마 얘가 i일 수도 있어. 뭐 시그마 여기가 j일 수도 있어. 내 맘이야. 어떤 변수에 대한 시그마인지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지금 해준 거고, 여기는 얘는 분명히 시작값이고 여기는 얘는 끝값이 돼. 시작값이 되고 끝값이 됩니다. 시작값이 되고 끝값이 돼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만약에 3부터 시작해서 7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그러면 얘는 3, 4, 5, 6, 7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더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고. 여기 얘가 2부터 시작해서 11까지 있었으면 얘는 2, 3, 4, 5, 6, 7, 8, 9, 10, 11까지 돼 있는 애들을 다 더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가 0부터 3까지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0, 1, 2, 3, 0, 1, 2, 3 요거 4개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 얘는 당연히 뭐가 바뀌는 거야? K가 바뀌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 자체는 어떤 K에 대한 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해 안 돼요? 다시 여기는 얘가 AK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럼 봐봐 얘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얘는 AK잖아. AK잖아. 근데 그 K 값이 3부터 4, 5, 6, 7까지 바뀌면서 그 값들을 다 더해달라는 의미로 쓰는 기호야. A는 안 바뀌죠. A는 저기 위에 있는 X예요. 요런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좀 헷갈리는 거야. 잘 봐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K 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K값이 3부터 7까지 이렇게 바뀌면서 다 더해주세요.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죠. 이해돼요? 알겠어? 그럼 여기 이렇게 한번 가볼게. K 더하기 I가 있었어. 그럼 얘의 의미는 뭘까? E 더하기 뭔 소리야? K 더하기 2 K 더하기 3 K 더하기 4 근데 K 더하기 11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IJ 알겠어. 이런 겁니까? 0 더하기 I 더하기 그렇지 2I 더하기 3I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가 바뀌고 있어? K 값이 바뀌고 있어. 얘는 뭐가 바뀌고 있어? I 값이 바뀌고 있어. 그리고 얘는 J 값이 바뀌고 있어. 오케이? 그렇게 바뀐 애들을 몇부터 몇 가지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에 대한 그런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시그마는 끝인 거야. 이렇게 됐나요? 됐어? 지금 고등서가 그 거부감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봐봐,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이 거부감을 너희가 처음 배울 때 있잖아. 처음 배울 때 딱 이 거부감을 딱 처음 느끼잖아. 그럼 시그마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려워져. 왜냐면 시그마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외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용법들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 그 기호에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통계가 사실 중요한 파트는 아니잖아. 그치? 통계. 지금 여기는 얘의 정의가 사실 지금 현재에서는 완전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여기서 중간값도 중요하지 않고 최근값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없어질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그걸 참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나중에 다시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런 식들을 자꾸 발견하게 됐을 때 여기는 얘를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밑에는 시그마라고 써가지고 뭐가 바뀌니? A1, A2, AN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이거 아래 첨자잖아.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는 이 표현을 내가 시그마로 바꿔버리면 얘는 A, K라고 해가지고 K는 1부터 N까지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얘는 마찬가지 시그마잖아.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XK 곱하기 AK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됐어? 요것만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내가 식을 쓸 수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평균의 정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기억을 저렇게 쓸 거야. 다 더할 거야 라는 의미로 저렇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에 대한 거부감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평균을 생각해보세요. 됐어요. 이제 평균 이야기까지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이제 뭐라고 많이 쓰냐면 좀 전에 말했듯이 EX라고 쓰는데 이건 고등학교 기호야. 이건 지금 몰라도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스몰 m이라고 해가지고 m min number라고 해요. 이게 영어 평균인가봐요. 영어로 min number. 그래가지고 평균. 그래서 이제 m이라는 기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평균에 대한 이 상황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음 정의 이제 편차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표값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한번 끝난 거야. 대표값에 대한 평균 이야기는 다 끝난 거야. 오케이?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이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편차라는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편차. 정의예요. 정의부터 당연히 뭐 해줘? 암기해 줘야 된다. 알죠? 평균을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구해요. 별량의 총합에서 별량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구해요.
것처럼 편차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라는 그 말 뜻이 뭘 것 같아? 뭔가 이게 차이들을 말하겠지. 정확하게 지금 무슨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어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지. 여기 예를 가지고 편차라고 불러요. 지금부터 이제 어떤 얘기로 들어가는 거냐면 삼포도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삼포도 이야기. 그러니까 편차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편차가 뭘까? 일단은 별량에서 뭘 뺐어요? 평균을 빼봤어요. 이런 얘기. 그럼 봐봐. 여기는 얘의 평균은 뭐였어요? 2.5였을 거야 아마. 오케이? 얘의 평균 계산해보면 요 계산해보면 2.5야. 그럼 여기서 얘에서 2.5를 빼니까 편차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편차들은 뭐가 되겠어? 저희는 저 식을 보겠습니다. 편차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5 이거랑 마이너스 0.5 이거랑 0.5 이거랑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이런 게 지금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있고요. 3개 있고요.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편차들의 총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죠. 편차의 총합은 뭐가 될까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1.5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0.5가 몇 개 있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더해봤더니 뭐가 되겠어요? 얘는 얘랑 없어질 거예요. 얘는 얘랑 없어질 거예요. 얘는 0이. 그러면 이 경우에만 이 편차의 총합이 0이 되냐? 아니면 본격적으로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모든 편차의 총합은 0이 되냐?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죠. 아까처럼 이제 좀 일반화 좀 시켜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 얘가 이 도수가 이게 x1 이렇게 있고 x2 이렇게 있고 쭉쭉 해서 xn 이렇게 있어. 얘네들 도수가 a1개, a2개 이렇게 쭉쭉해서 an개까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됐죠? 그러면 편차라는 걸 내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얘는 내가 x 빼기 m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잖니. 맞아요? x 빼기 m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어. 그럼 x 빼기 m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1 빼기 m 이렇게 될 거고 x2 빼기 m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3 빼기 m입니다. xn 빼기 m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이것들을 다 더해보세요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됐나요? 한번 다 더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시그마로 쓸게. 시그마로. 네. 얘는 뭐가 되냐면 x1 빼기 m이 a 1개 있어요. 맞아? 지금 시금 얘가 지금 요만큼 있어. 또 얘가 요만큼 있어. 그럼 k번째에 대해 생각을 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써놓고 여기 얘만 이렇게 k로 계속 바꿔주면 돼요. 그래 됐어? 그럼 그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더한. 여기 얘가 지금 나는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여기 지금 분배가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될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마이너스 곱하기 ak 이렇게 된 거에다가 마이너스 m 곱하기 a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근데 m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지? 얘가 평균이었거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얘 두 개를 좀 쪼개볼게. 어차피 이것들을 이렇게 1는 거, 그다음에 2는 거에서 다 더할 거잖아, 그지? 요거 여기에만 1부터 n까지 다 넣은 거에서 여기에다만 1부터 n까지 다 넣은 거 빼버리면 똑같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시그마를 이렇게 쪼갰어요. k는 1부터 n까지. 너무 어렵나 이거? MAK 이렇게 쪼갰어. 이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입장에서 잠깐만 바라봐봐. 여기 얘 입장에서 오케이? 여기는 얘는 MA1, MA2, MA3, MA4, MAN까지 다 더한 거지. 맞아? 그걸 내가 M으로 싹 묶어버리면 M에다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A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뭐야? N까지 AK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m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 어차피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여기까지 됐죠? 어렵네. 일반적으로 보여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다 식으로 쓰기 싫어서 지금 시그마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시그마 지금 하고 있으면 좀 좋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m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m의 정의가 뭐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 k, a, k를 뭘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로 나눠주세요가 m의 정의였지. 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곱하기 뭐 한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이렇게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얘랑 얘랑 약분해서 없어져요. 똑같으니까. 저기 여기요. 응? 시간만. m 곱하기 얘였어요. m이 얘잖아. 아, 네. m 곱하기 얘였으니까 m 곱하기 얘를 한 거고,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a1부터 a까지 다 더한 거, a1부터 a까지 다 더한 거잖아. 그 더한 결과는 약분해서 없어져도 상관없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뭐만 남았냐면 여기는 얘만 남았거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여기는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 똑같잖아. 그럼 얘 빼기 얘 한 거니까 이 결과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결론을 하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죠? 천천히 돼. 근데 이런 식들이 좀 어렵지만이 몸이 안 좋는데? 졸려? 편차의 총합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므로 좀 편차의 평균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편차의 평균이라고 하는 편차 자체를 하나의 변량으로 바라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x-m 이렇게 한 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 이 변량이 되는 거잖아. 네. 네? 이게 편차잖아 지금 x-m 한 개.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하나의 변량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그죠? 여기는 얘 평균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짓은 편차들의 총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걔를 뭘로 나눠줘?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지. 다시. 네. 자, 편차의 평균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뭘 하면 되겠어요? 편차의 총합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편차의 개수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게 편차의 뭐겠어? 평균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 개수는 뭐 그냥 여기서는 지금 10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 10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개수들이 있는데 편차의 총합의 결과가 항상 뭐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편차의 평균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잘 봐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있었대. 자료들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그 자료들을 대표할 만한 값을 하나 설정하고, 오케이? 거기서부터 얼마나 남은 자료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지금 판단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통계 쪽에서 어떤 자료의 분석을 할 때 대표값과 상포도 여기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싶었어.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들을 생각했을 때 그 차이들이 얼마나 나는지 그 차이들의 평균을 내버리면 내가 원하는 그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게 뭐냐면 편차라는 데를 새롭게 정의했지. 그러니까 중심,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차이들이 있는지 편차를 먼저 생각했단 말이야. 이게 편차의 정의였잖아, 그렇지? 그럼 그 편차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그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산포도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편차의 평균을 한번 구해봤더니 그 편차의 평균 무조건 빵이래. 아무 의미 없는 식이 돼버렸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아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이 퍼져 있는 정도들을 여기 있는 얘 음수를 양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사실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양수로 바뀌잖아.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양수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려고 했더니 절대값 씌워서 계산하면 뭔가 되게 불편해져.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양수, 음수 나눠가지고 되게 불편하게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여기 있는 얘를 양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제곱을 해본 거야. 오케이? 여기 얘를 제곱했어. 얘를 제곱했어. 얘를 제곱했어. 얘를 제곱했어. 그 다음에 그 제곱하면 얘네들의 음수가 됐던 게 다 양수가 되니까 얘네들의 합이 0이 될 리가 없단 말이야. 무조건. 맞아? 그래서 결국은 뭘 하기로 했냐면 편차라고 하는 거를 제곱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얘의 뭘 구해주냐?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렇게 척도를 하나 정의를 했어. 걔가 분산의 정의입니다. 분산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됐니? 네. 그럼 봐봐. 제곱을 했으니 다시 원래대로 좀 돌려놓고 싶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결과를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결과를 다시 내가 루트를 씌워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정의했냐면 표준 편차라고 정의했어요. 표준 편차. 됐죠? 그럼 저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정확하게 이해돼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봐봐. 평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평균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그 자체로 평균을 구하는 과정도 사실 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산의 정의도 뭘로 주어져 있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의 별량으로 바라보며 여기 얘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야 내가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x가 있었어요. 여기 도수가 있었나 봐요. 여기 1이고요. 여기 2고요. 여기 얘가 3이었대. 좀 쉽게 가려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를 5라고 할게. 10이라고 할게. 여기 5라고 할게. 아까 했던 그 예를 그대로 한번 가볼게. 그럼 아까 했던 식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우리 다 해봤어. 아까 선생님 의자가 막 뭐 x 마이너스 2n 제곱 뭐 이런 거의 평균 이런 거 구하는 거 아까 해봤잖아. 그지? 그 작업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연습했던 게 사실 분산 연습까지 다 했었어.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다시 여기는 얘에서 내가 평균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1이 몇 개 있습니다. 5개 있습니다. 2가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3이 5개 있어요. 여기는 얘를 전체 20으로 나눠주세요가 평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걸 계산하게 되면 그 평균이 2가 나올 게 분명하거든. 왜냐면 여기는 얘를 보시면 여기 대칭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 2가 나왔대. 그럼 이제부터 여기는 얘가 뭐인 거예요? 사실상 m인 거거든. 평균이야. 됐죠?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분산이라고 하는 아이가 궁금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분산은 뭐가 될까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편차가 일단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분산은 뭐가 필요합니다? 편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편차를 뭐 할 거예요? 제곱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이 아이들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x 빼기 2를 합니다. 평균이 2였으니까. 그럼 x 빼기 2를 했으니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0이 될 거고요. 얘는 1이 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걔네들을 뭐 합니다? 제곱합니다. 난 여기는 얘의 뭐가 궁금했으니까? 평균이 궁금했으니까. 걔네들을 제곱합니다. 제곱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뭐 한 번만 해주세요. 평균 한 번만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 얘는 얘에다가 얘를 곱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에다가 얘를 곱해요. 얘는 0 곱하기 10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얘에다가 여기는 얘를 곱해요. 얘는 뭐가 돼요? 1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전체를 평균 구하는 거니까 전체 마찬가지로 2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5에다가 5니까 10,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분산은 뭐였군요? 2분의 1이었군요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니? 좋아요. 평균 구하는 거는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평균의 정의를 통해서 분산까지 정확하게 구해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루트만 딱 씌워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가 표준 편차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의대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줄게.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흐름상 가야 되는 부분이 일단 평균이에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얘는 이제 기호로 EX라고 씁니다. X라고 하는 별량들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별량의 총합을 뭘로 나눠주세요?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세요. 이게 평균. 됐죠? 그 다음에 편차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였어요? 편차는 별량에서 뭘 뺍니다? 평균을 뺍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편차라는 애는 x 빼기 m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해볼게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기호로 vx라고 써요. x라는 그 별량들 자료의 분산입니다. 이렇게 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평균값이야. 어떤 애의 평균값이냐면 x 빼기 m이라고 하는 거의 제곱의 평균값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 얘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마지막으로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긴 하거든. 얘는 루트 분산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됐죠? 그래서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여기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의를 토대로 정확하게 어떤 자료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진행할게요.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우리는 어떤 지금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일환으로 대표값이랑 산포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 그 중에서 대표값의 평균이라는 게 있었고 평균의 정의는 J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산포도에는 분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분산의 정의는 뭐예요? 분산의 정의 다시 쓰자면 얘는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정의는 뭐예요? 그냥 루트 분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대화하고자 하는 이 분산이나 이 표준 편차랑 같은 맥락이에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분산이 크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분산이 작다는 얘기. 반대로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분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분석을 좀 해보고 가고 싶어. 분산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 이제 여기는 얘를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럼 저기는 제 의미가 뭘까? 분산의 의미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표값이라는 건 물론 중심되는 어떤 하나를 내가 대표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기로 한 거죠. 분산이라고 하는 산포도라고 하는 분산이라고 하는 애는 도대체 어떤 값이야?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크면 클수록 얘는 많이 퍼져 있는 상황, 퍼져 있어. 그죠? 분산이라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밀조밀 뭐 하고 있어? 모여 있어. 라는 개념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건 이제 갑자기 국어시가 있네. 국어시가 하나의 단어라고 했나? 고르다라는 표현이잖아. 고르다라고 하는 표현. 여기 얘가 의미하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 이거 봐봐. 고르다라는 단어 이렇게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이 표현은 서로 두 개가 동의어의 개념일까 아니면 단의어의 개념일까? 국어 시간입니다. 고르다가
고르다가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모래사장에 모래가 고르다, 그지? 그런 거야. 그러면 그 고르다라는 개념이 그 모래 알갱이의 크기 하나하나의 뭐 직경, 뭐 지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 지름들이 다 일정한 거를 의미하니 아니면 막 이렇게 하나는 진짜 크고 하나는 되게 작고 뭐 이런 걸 의미하니? 일정한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르다라는 단어랑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현이랑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얘네는 서로 반이어 관계에 있어요. 반이어야.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의 관계는 반이어 관계. 오케이? 그러니까 고를수록 고르다라고 할수록 분사는 작다를 의미해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골고루 퍼져 있을수록 분사는 뭘 의미해? 크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생각하면 이게 1, 2, 3, 4, 5, 6, 7 이렇게 있었어. 이건 골고루 퍼져 있는 거지. 그죠? 고르다의 개념은 4, 4, 4, 4, 4, 4, 4 이런 의미. 다 똑같아. 오케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한쪽에 몰려있는 이유라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자료를 보고 바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지. 아, 얘는 분산이 얘가 크구나. 얘는 분산이 작구나. 그지? 삼포도가 얘가 큰 거구나. 얘가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은 다 이게 완전 대칭이니까 평균은 4일 거거든. 그죠? 평균 4를 기준으로 얘는 많이 퍼져 있는 형태의 아이고 얘는 다 안 퍼져 있는 형태의 아이잖아. 그지? 여기서 4를 기준으로 여기가 2였어요. 얘가 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여기 얘가 6이었고 얘가 8이었고 여기 얘가 10이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다 얘는 1씩 차이 나는 애들이지. 얘는 다 2씩 차이 나는 애들이지. 그죠? 그럼 둘 중에 딱 보자마자 1씩 차이 나네? 2씩 차이 나네? 그죠? 그럼 얘가 더 많이 퍼져 있는 거잖아. 그지? 얘 분산이 더 큰 거구나. 그지?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산이 큰 거구나. 분산은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산은 작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자료들에 대해서 저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나요? 없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봐봐. 어떤 별량들이 이렇게 있었어. x1, x2, x3 쭉쭉쭉 xn 이렇게 있었나? 오케이? 이런 별량들이 있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하고 싶냐면 지금 현재 하고 싶은 상황은 뭐냐면 얘를 내가 x라고 이렇게 받아볼게요. 여기 얘 도수가 이렇게 있었나 봐. 오케이? 도수들이 뭐 a1, a2, a3 그래서 an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이 x 이 값을 내가 m이라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m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a, ax 더하기 b라고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의 평균은 뭘까요? 를 생각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이걸 증명해 줄 시그널 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은 뭐라고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얘를 구하고싶어. 일단 결론만 써줄게. 결론은 aex에 플러스 b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게. 맞죠? b가 없었어, 만약 b가 없었어.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다 a배들이지. 그럼 평균이 당연히 a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 다음에 이 a가 없었어, 만약 a가 없었어 라고 한다면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니까 전체적으로 다 b만큼 더 큰 거잖아. 그럼 얘 평균도 b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하나 돼요? 그래서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x의 평균에 a배와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해석되니? 조금 돼?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알겠지. 여기는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자세하게 시그마 막 용법들 막 여러 가지 쓰면서 다시 증명을 해줄게. 알았죠?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자.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분산.
똑같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얘의 분산을 지금 계산하고 싶어요. 얘의 결론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봐봐. 여기서 플러스 b를 한 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플러스 b를 한 거. a가 1이었어 그냥. 얘가 1이었어. 얘 분산을 구할 수 있잖아 우리는. 얘 분산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거기다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가 된 거야. 분산을 지금 구해놨네. 그럼 봐봐. 근데 분산의 원래 정의가 뭐였지? 그렇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마나 퍼져 있나요?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모여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b를 다 해봤어. 그러면 얘네들이 퍼져 있는 정도가 봐봐. 현재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 플러스 b씩 했어. 그럼 이 자료들이 다 이렇게 이동을 한 거지. 이만큼 커진 거지. 그럼 여기는 얘 퍼져 있는 정도랑 여기는 얘에서 퍼져 있는 정도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분산 입장에서 여기는 얘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오케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얘는 없애버려도 상관없어요. 이제 AX 기준으로 가보자. 이렇게 있었어. A배 2배가 된다고 생각해봐. 얘네들이 2배로 퍼지지. 그렇지? 얘네들이 다 일씩 차이 나는 애들이었어. 2배를 해버리면 얘는 다 2배씩 퍼지지. 그죠? 이렇게 퍼지잖아. 이렇게 퍼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2배로 퍼진단 말이야. 그럼 그 차이들을 난 제곱해서 평균을 낸 게 분산이거든. 얘가 2배만큼 퍼졌어. 그럼 그 차이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내면 그 평균의 값은 4배만큼 커지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의 결론은 뭐가 되냐면 원래 분산보다 A의 제곱배만큼 커집니다. 됐어요? 그럼 거기 있는 얘를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잖아. 그 루트 씌운 건 그냥 A배만큼 커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표준 편차의 기호로 이렇게 써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 얘는 시그마 X의 몇 배가 됩니다? A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절대값 하나만 이렇게 불러주시죠. 음수를 쓸 수도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기억해요. 여기에 대한 증명은 시그마에 대한 증명은 정확하게 고등학교 올라서 다시 한번 해줘.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한꺼번에 다 하고 가자. 자, 이제부터 어디를 갈 거냐면 우리가 이제 놓고 갔던 중앙값이라는 거랑 최빈값이라는 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값 중에 하나잖아.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료들을 쫙 일자로 쫙 펼쳐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럼 여기 얘는 상황이 두 가지야. 그 자료의 개수가 별량의 수겠지. 여기 얘가 홀수개일 수도 있지만 여기 얘가 짝수개일 수도 있지 않니? 맞아요? 홀수개라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었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홀수개잖아. 그러면 여기 일자로 내가 작은 순서대로 쭉 펼쳐놨다고 생각했을 때 값을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이제 일자로 쫙 펼쳐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값이지. 제일 커. 여기는 이 값이 중앙값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가 짝수기였대 만약에. 짝수기였어. 그럼 중앙에 어떤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그럴 때는 짝수기였을 때 요거 두 개 있지.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요 두 개의 평균의 중앙값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1, 2, 3, 4, 5, 6, 7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중앙값은 뭐가 되겠어? 4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1, 2, 3, 5, 8, 100이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있었어. 얘의 중앙값은 뭐가 되겠어? 3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 1, 1, 2, 2, 2,
얘의 중앙값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냥 여기는 이게 가운데 있는 여기는 이 값을 가지고 중앙값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 다음에 짝수에 있었을 때 1, 2, 3, 4 4개가 있었대. 6개가 있었대.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이 중앙의 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요거 중에 평균이니까 2분의 7이라는 값이 중앙값입니다. 오케이? 1이랑 2랑 100이랑 많이 있었어. 많이 있었어. 몇 개니? 이렇게 4개가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있을 때 중앙값은 뭐가 되겠어? 요거 두 개 51이 됩니다. 그래서 생겼어. 네. 두 개 더해서 1이 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자료의 개수 홀수일 때는 이렇게, 그다음에 짝수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중앙값이라는 건 무조건 나오지. 무조건 구할 수 있겠지. 홀수일 때도 나오고 짝수일 때도 나오고. 그럼 봐봐.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좋은 도구를 하나 알고 있어요. 평균이라고 하는 게 중심 경향을 갖는데 가장 그 효과가 많은 애니까 저기 있는 쟤를 중심으로 3포도가 나온 거잖아. 근데 우리가 중앙값을 배우는 그 이유가 뭘까? 봐봐. 여기는 이 자료를 한번 놓고 봐. 여기는 이 자료에서의 평균값도 여전히 4지. 이 중앙값도 여전히 4예요. 이런 경우를 하면은 굳이 내가 중앙값으로 바라보지 않고 평균으로 바라보는 게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중심경을 갖는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해.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 같은 경우는 대표할 수 있는 값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라고 해서 2라고 선택했어. 대표값을 중앙값을 선택했어. 이렇게 선택해도 사실 상관없겠지만 평균적으로 몇 쯤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케이? 그럼 얘는 얘 더하기 얘를 7로 나눈 그 결과, 그럼 1점 얼마 되겠죠? 그죠? 1점 얼마가 되는 그 값을 내가 평균값이라고 중앙값, 대표값으로 선정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아. 오케이? 왜냐면 얘네들의 구성이 1, 3개, 2, 4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봐봐. 이렇게 이런 값을 가지고 여기서의 평균이 의미가 있을까? 이 자료들은 지금 되게 작은 숫자들이 여러 개 이렇게 모여있고 하나만 개 커요. 그치? 그럼 얘 때문에 평균을 보면 좀 큰 값이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돌연변이 같은 이런 아이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의 중심 경향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평균값을 구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평균값을 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중심 경향을 좀 가지고 싶었거든, 대표값은. 근데 중심 경향을 가지기가 조금 애매해. 얘가 지금 100이면 그냥 그렇다 쳐도 얘가 갑자기 10만이었어. 그럼 얘 평균값은 많이 넘어가죠. 그죠? 얘 평균값은 많이 넘어갈 거야.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앙값을 사용할 때는 언제?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을 뭐 하고 있을 때? 포함하고 있는 어떤 자료에 대해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이런 자료에서는 중앙값을 쓰는 게 평균을 쓰는 것보다 대표값으로서의 더 의미가 크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는 얘가 중앙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앙값은 이렇게 딱 기억해 놓고.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있었어. 그 일자로 쫙 펼쳐놓고 보이는 그 가운데 값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두 개 아니었다. 뭐 짝수기였다면 두 개,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을 내주면 돼.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빈값이라는 것만 보면은 일단 오늘 개념은 굉장히 끝납니다. 최빈값. 얘는 이제 그 다시 국어 모드로 돌아가서 최고로 빈이 뭘까? 빈도, 그치? 빈도가 높은 거. 그래가지고 최빈값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었어. 그럼 얘 최빈값은 뭐예요? 2입니다. 그죠? 이런 자료가 있었어. 얘 최빈값은 뭐예요? 1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빈도가 가장 높은 걸 최빈값이라고 해요. 근데 이 최빈값이라는 게 항상 존재할까요? 이런 경우는 최빈값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최빈값이 없어요. 왜냐면 다 똑같이 1씩 있거든. 맞아요? 다 1씩 있으니까 최빈값은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또 이런 자료는 어때? 1이랑 2랑 2랑 3이랑 3이랑 이렇게 있어. 최빈값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두 개씩 있잖아. 그래서 최빈값 없는 거야. 그러면 1이랑 1이랑 2랑 2랑 3이랑 3이랑 있었는데 4가 하나 더 있어. 그럼 최빈값 없어. 그럼 얘 다 두 개씩 있잖아. 그지? 이럴 때 최빈값이 또 희한하게 1이랑 2랑 3을 다 최빈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을 때는 최빈값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 똑같은데 하나만 적어. 이런 상황일 때는 여기는 얘네들을 다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다 1이면 다- 다 1이면 최빈값이 뭐겠어? 1인 거야. 왜? 저 자료가 제일 많잖아. 됐어요? 다 다르면 최빈값은 없는 거야. 다 두 개씩 있어도 최빈값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느냐, 뭐가 제일 많냐, 뭐가 제일 많냐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다 똑같아. 그지? 근데 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보다는 얘네들이 더 많아. 그럼 많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최빈값이라고 말하는 거야. 1이라는 자료가 제일 많아. 1이면 최빈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얘는 얘가 제일 많아? 아니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최빈값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말로 표현, 그러니까 글로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그 의미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죠? 최빈값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자료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봐봐, 얘가 중앙값으로 이렇게 하지. 대표값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언제 의미가 있을까? 대표값으로 언제 의미가 있을까? 여기 최빈값이라고. 얘는 이럴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운동화 장사를 해. 만약에 운동화 장사를 해. 근데 기술의 부족으로 딱 한 사이즈의 운동화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평균의 사이즈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 아니면 딱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운동화 사이즈를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제일 많은 사람들 발 크기 제일 많은 그 사이즈의 운동화를 만드는 게 좋을까? 당연히 세 번째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제일 많은 게 필요한 상황 있잖아. 제일 많은 게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의 대표값은 최빈값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쉽게 말하면 선보고 조사라든지 등등 해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값이 필요할 때 있지. 그때 최빈값이라는 대표값을 사용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얘는 평균값이랑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그냥 어디에만 초점을 맞춘 거야? 많다에만 초점을 맞춘 거야. 이렇게 최빈값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지 정리하면은 오늘 개념을 다 끝냈어요. 그렇죠?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하나씩 부가 설명들 해줄게요. 봅시다.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대표값은 자료의 중심 경향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고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이고요. 중앙값은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값입니다. 홀수에 있으면 그냥 가운데 값, 짝수에 있었으면 가운데 두 개의 평균입니다. 그렇죠? 최빈값은 자료 값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포도는 별량들의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값이고요. 여기 이 대표값의 일단 편차라는 게 있어. 편차. 그러니까 이 대표값이 뭐지? 산포도. 산포도는 뭘 베이스로 합니다? 평균 베이스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편차라는 거,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그러니까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편차의 성질,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가 될 거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 더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은 0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여기는 이 편차를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평균을 구해서 산포도를 나타낼 수가 없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는 걸 정의했는데,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 편차의 제곱의 합을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 즉 편차 제곱의 평균 값을 분산이라고 정의했고요.
실제 계산할 때는 별량의 개수분의 편차 제곱의 총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분산의 양의 제곱.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이렇게 정의해놨어. 됐죠? 그다음에 도수 분포표에서 표준 편차 구하기, 뭐 계급값, 도수 뭐 이렇게 계급값이 우리가 말하는 별량이 되는 거지. 맞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구하기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은 그냥 글로 써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 됐죠? 한번 보자. 도수 분포에서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평균 구하는 과정이었어. 여기는 얘네들이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의 총합이었고 걔를 요 밑에 있는 총합으로 나눴어. 그게 평균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해줘. 그래서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을 구합니다. 편차의 제곱을 가지고 도수의 총합을 또 구해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 거기 있는 도수의 총합을 다시 나눠가지고 분산을 계산합니다. 그죠? 또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주면은 뭐가 돼요? 표준 편차가 돼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갑자기 문제에서 그냥 분산을 구해달래. 그럼 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평균. 평균을 알아야 뭘 알 수 있습니다. 편차를 알 수 있습니다. 편차를 알아야 편차 제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편차 제곱을 가지고 편차 제곱에 평균을 내서 분산을 구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만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실제 문제들. 이제부터는 계산이 되게 많이 지저분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력에 그냥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이 쉬운 문제들 있지. 19번까지 여기까지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뒷파트 있잖아. 뒷파트 뒤에 있는 그 하나씩 개념 잡아가면서 보충 설명해가면서 더 플러스를 설명해 줄게요. 그렇죠? 오늘의 중점 사항은 뭐냐면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있고 정의대로 계산을 할 수 있나요? 다음 시간에 뭐예요? 다음 시간에 뭐 하냐고? 이거 그래서 써야 되는 거 아, 이번에는 선생님 프린트로 줄게요. 그러니까 쉬운 거. 계산 연습만 오늘 충분히 하고 계속 되게 귀찮을 거야. 그렇죠. 계산만. 보자. 1학년 학생이 한 달 용돈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다 하나씩 있는 거잖아, 그지?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다 뭐 해주고요. 더해준 다음에 더해준 결과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 7로 나눠주면 되겠다. 됐어요? 그냥 중앙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중앙값은 그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나열해줍니다. 4,000, 5,000, 5,000 그럼 뭐 있어? 7,000, 9,000 그죠? 5만 5천. 그 다음에 55,000이네. 사실은 부자다, 그지? 이렇게 돼 있어, 그지? 부럽다, 그지? 아, 한 달 용돈이 한 달 용돈 4,000원 너무했네. 그죠? 이렇게 나열해서 7개가 나열됐어. 거기 중앙값은 여기로 얘기했다, 그지? 얘는 7,000원 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너무 얘 숫자 들어오니까 하지 말자. 3번으로 내려가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 한번 직접 해보는 게 낫겠지? 한번 다 풀어봐요. 그랬죠?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위주로 질문을 할게요. 됐습니다? 설명은 다 됐으니까 한번 직접 계산을 하나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11번? 11번이 뭐지? 11번. 아, 줄기와 잎, 요 개념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치, 12, 16, 18, 18, 18 왜 하필이면 18, 18, 18이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 요걸 한번 해보자. 15번 보세요. 15. 요것만 하나 하고 표시간 줄게. 계산이 좀 오래 걸릴 거야. 가보자. 자, 1회부터 5회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 두 과목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래.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내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됩니다. 평균 구해야 됩니다.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 어떻게 돼? 5분의 80 몇 개, 2개, 85 몇 개, 2개, 70?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그럼 얼마니? 이게 150이네. 뭔 소리야? 170이네. 여기는 얘 160이고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240인가요?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400이 되죠? 400을 오르다는 건 이제 평균은 80입니다. 예, 평균은 뭐였어요? 80이었어요. 되죠? 걔를 가지고 분산 배워봅시다. 분산은 뭐 해달라고요? 편차 제곱에 평균 해달라고요. 그죠? 그럼 편차의 y는 얼마야? 0이죠. 얘는 5지. 얘는 마이너스 10이죠. 얘는 5다. 얘는 0이 0이지. 요걸 뭐 해주세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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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해주세요. 오케이? 네. 지금 도수 분포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저 자료 자체로 보고 있어. 도수 분포표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얘네들 가지고 뭐 해주세요? 평균 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한 거야? 0 더하기 25 더하기 100 더하기 25 더하기 0을 뭘로 나눠주세요? 5로 나눠주세요. 이런 뜻이네. 여기가 몇이었으니까? 150이었으니까 5로 나누면 얘 분산은 뭐가 됩니다? 3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분산은 뭐가 됐어요? 30. 표준편차는 루트 30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디로 갈까? 영어로 가보자. 평균은 얼마일까요? 6, 7, 8, 9, 10이잖아요. 지금. 그럼 8이고 80이 돼요. 평균 여전히 80입니다. 그럼 얘 뭘 생각해 주세요? 편차 제곱을 생각해 주세요. 20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0의 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0의 제곱이고요. 얘는 10의 제곱입니다. 얘는 0이 돼요. 그럼 얘 분산 구형 어떻게 되죠? 4배 더하기 100 더하기 4배 더하기 100 더하기 0. 여기 얘를 뭘로 나눠주세요? 5로 나눠주세요. 이거 내지. 여기 500 이렇게 하면 1000이다 그랬지. 1000을 5로 나눈 거니까 200인가요? 맞아요? 200 영어는 200 그 다음에 200을 루트 씌운 거니까 10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가만히 비교해보니까 얘 분산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네. 그치? 그럼 둘 중에 고른 건 누구야? 수학이 고른 거. 됐죠? 이런 식으로 좋아요. 풀어보세요.